자, 하자. 칠판 보세요. 자, 부사나 전명구 이 두 개는 어법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1번 앞에 두 개의 전명구는 어법적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얘네가 단수든 복수든 그것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지는 않아. 알았어? 전명구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복수니까 이 자리에는 복수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주변 문장의 시제가 과거였다면 복수면서 과거인 아가 아니라 저게 워로 바뀌었어야지. 시험장에서 내가 늘 강조하는데, 시작. 수일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시제까지 생각해줘야 돼. 시제 생각 안 하고 그냥 틀려서 내년에 러셀에 한 번 더 오거나 그런 일 발생해. 등급이 떨어져서. 거기다 적어. 수혜일치는 반드시 시제를 동반해서 생각해줘야 한다라고 적어. 수혜일치는 반드시 시제를 동반해서 생각해줘. 그냥 그것만 보고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이게 동사야. 동사 동그라미 쳐. 자, 동사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저거 동사 뒤에 얘는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ing나 투부정사나 pp 이렇게 준동사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메이킹의 목적어가 얘고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여야 된단 말이야.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여야지 되는 거지. 여기다 적어. 부사 리얼리가 아니라 형용사 리얼 적어. 부사 리얼리가 아니라 형용사 리얼. 적었어? 다음에 준동사라고 옆에 적어. 준동사. 준동사 적었어? 형광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할게. 준동사는 3개밖에 없어.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3개밖에 없어. 그런데 투부정사는 그 내용이 미래일 때 쓰는 거고, pp는 수동일 때 쓰는 거고, ing는 능동일 때 쓰거나 과거일 때 써. 그래서 준동사에서 칠판 봐. 투부정사냐 ing냐 물어볼 때는 미래냐 과거냐를 묻는 거고, ing냐 pp냐를 물어볼 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야. 중요한 건 ing는 능동도 되고 수동의 반대말, ing는 과거도 돼, 미래의 반대말. 근데 준동사에서 너희들 많이 배웠겠지만 ing는 말이야 동명사도 되고 현재 분사도 돼. 즉 준동사 ing는 기능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야.
그러니까 어법을 집에 가서 6평에서 이게 동사 자리니까 이 자리 동사 쓸 수 없어서 준동사 써야 돼. 동사에 준하는 애들. 그러니까 몇 개가 가능한 거냐면 to perceive, perceiving, perceived 그 세 가지 형태만 가능한 거야, 저 자리는. 그런데 그 세 가지 형태가 아닌 애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장 해석하고 상관없이 3번은 무조건 틀렸어. 알았어? 3번 밑에 형태적으로 틀렸다라고 적어. 그럼 여기 봐. 어법 문제는 내가 많이들 얘기했지만 어법 문제는 종류가 딱 3개야. 지금처럼 해석하고 상관없이 형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 두 번째로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해석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 세 번째로 형태랑 해석이랑 둘 다 필요한 것. 기출문제의 퍼센트를 보면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지금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와. 어법 문제인데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 이거는 시간도 잡아먹고 난이도도 있어. 근데 어법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형태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로 내면 이번에 어법 문제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6평 문제가 쉬웠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논거 중에 하나는 29번의 문제를 이따위로 내서 그래. 그러면 자, 칠판 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to perceive여야 되거든. 이 문제를 좀 난이도를 높게 내려면 이 자리에 ing나 pp를 써놓고 그거 틀렸어. 그거 to 부정사로 바꿔야 돼. 라는 문제를 냈다면 이번 어법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이렇게 준동사의 세 가지 형태 중에 아무것도 아닌 이따위를 써버리면 이번에 6평 문제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봐. 내가 여러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할게. 자, 이거 형광으로 듣는 애들은 많이 본 문제인데 ing는 기능이 4개야. 그래서 사실상 준동사를 공부를 할 때는 ing 공부하는 게 거의 다야. 그런데 ing하고 짝지어져서 물어보는 애가 누군지를 보면 여기서 ing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 to 부정사는 미래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ing는 to 부정사 미래니까 여기서의 ing는 능수동의 ing가 아니라 동명사 현재분사의 ing가 아니라 과거성을 담당하는 ing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그녀랑 만났던 과거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한다니까 그녀랑 만났던 사실이 있는 거고 그녀와의 추억을 기억하는 거고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그녀랑 앞으로 만나기로 한 거를 미래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거고 이거는 그녀와의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는 거고 이거는 추억을 기억하는 거야. 준동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대상이 달라. 약속이냐 추억이냐 실제 관계도 틀려. 실제로 만났냐 안 만났냐. 그게 준동사의 핵심이야. 그럼 여기 봐.
그러한 클로즈니스와 친숙함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미래에 인지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줄 겁니다. 본 뜻은 뭐냐면 실제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앞으로 알았어? 미래성을 나타내는 문맥이 맞으니까 to perceive가 맞는 거야. 나라면 문제가 저렇게 안 냈어. 저거 perceiving으로 냈을 거야. 그리고 저거를 to perceive로 바꾸는 걸 선생님이 물어봤겠지. 다음에 4번이야. 이게 형용사니까 형용사냐 부사냐를 묻는 것처럼 이건 부사니까 형용사 아니야 혹시?를 묻는 거야. 명사만 꾸미는 게 형용사고 명사 말고 다른 거 꾸미는 건 부사야. 안전하게 거리를 둔 해서 얘를 꾸미는단 말이야. 얘가 명사야 명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사 맞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서 뭐 수동으로 제거된 뭐 이런 건 뻔하잖아. 그지? 칠판 지우는 동안 30번 해봐. 시작해.